안녕하세요. 영화 보는 새 작가 이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작가입니다. 네, 어제 오늘 좀 폭우가 많이 내려가지고 다들 괜찮으셨나요? 저희 동네는 생각보다 비가 좀 덜 온 편이어갖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았어요. 저희 동네는 많이 왔는데 그렇죠. 예, 다행히 저희 동네랑 비슷하시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근데 저도 너무 막 그렇게까지 막 얼굴로 들이치는 폭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운동을 가야 되는데 포기하고 아싸 막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집에 그렇게 폭우가 내리고 김 작가님 동네로 가더라고요. 비가. 네, 그 진짜 막 소리만 들어도 공포인 그러니까. 느낌? 다행히 그래도 오늘은 네. 무사히 멀쩡하게 여기 올 수 있도록 날씨가 도와줬어요. 저희의 그 너무나 소중하신 한줌 구독자님들도 살아남이라뇨. 귀한 한줌 네. 구독자님들께서도 정말 별 탈 없이 괜찮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새 작가 먼저 추천작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OTT와 뭐 유튜브 여러 가지 볼거리들 중에서 어떤 작품을 뭐 소개해 주실지 먼저 윤 작가님. 네,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제가 이걸 어제 밤새 보느라고 오늘 지금 야, 얼마나 재밌길래. 진짜 최근 들어서 봤던 모든 영화 드라마 중에 가장 몰입도가 높아서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밤을 샌 것 같아요. 그 제목은 파인 촌뜨기들. 아, 네, 네. 디즈니 플러스에서 저도 11부작 1편 봤어요. 1편. 네네네. 이게 어젠가 음. 마지막 편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몰아보려고 지금까지 안 보고 있었던 거긴 한데 이게 조금 아깝다는 생각도 드는 게 이게 한꺼번에 나왔으면 저희가 그냥 본편으로 다뤄도 됐었을 만큼 할 얘기도 많고 내용도 디즈니죠. 네, 디즈니 오리지널. 디즈니는 항상 나눠서 나오니까. 맞아요. 근데 이 작가님은 왜 한 편만 보셨어요? 뭔가 몰입 원래 모든 시리즈가 약간 1, 2편이 이렇게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 건 뭐 인물 소개하고 인물 소개하고 이제 뭐 이런데 그 느낌은 좋았어요. 왜냐면은 되게 만듦새가 좋다는 느낌이 나서 봐야지 하고 약간 미뤄뒀던 작품이에요. 재미가 없었던 건 아니고. 네. 이게 어쨌든 윤태호 작가의 웹툰이 원작인데 그리고 이제 연출은 범죄도시 1과 카지노를 감독했던 강윤성 감독이 각색과 연출을 했는데 둘 다 약간 조금 믿고 보는 이름들이잖아요. 맞아요. 제 스타일. 네, 그 결합이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윤태호 그 작가는 원래부터 웹툰 자체가 좀 영상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스크린이나 영상으로 옮겨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이게 짜임새나 구성이 너무 탄탄하고 특히 캐릭터를 너무 잘 만드시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거를 만약에 디즈니로 못 보시는 분들은 웹툰으로 보셔도 이 재미 그대로 느끼시지 않을까. 너무 구성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일단은. 1편만 봤지만 약간 캐릭터가 좋고 네. 캐스팅이 되게 잘 되는. 네, 맞아요. 캐스팅도 끝까지 그렇고. 가는 네. 일단 인물이 엄청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인물들 중에 쓸데없는 인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캐릭터가 다 어떤 인물이라는 게 다 느껴지고 작가님 대단하시네. 대단하시죠. 뭐 지금까지 뭐 여러 번 증명하셨잖아요. 자신의 능력을. 뭐 그게 여실하게 드러났던 작품이고 연출도 너무 그에 걸맞게 되게 과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되게 훌륭하게 잘 만들었다. 그래서 몰입도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막판으로 치달을수록 어떤 이게 파국으로 가는 정해진 수순으로 가는 건데 어떻게 이들의 결말이 날지가 궁금하니까 이게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간단하게 줄거리를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게 신안 앞바다의 과거 도자기를 싣고 가던 배가 빠졌다는 그 옛날 얘기가 있었는데 1970년도에 이 도자기가 발견되면서 신안 앞바다에서 보물캐기 열풍이 불어나는데 이게 진짜 팩트인 사실이거든요. 뉴스나 자료가 있는 이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윤태호 작가가 이 신안 앞바다에 보물을 캐려고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인간 소동극을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가장 큰 재미는 아까도 말했듯이 일단 기본이 너무 탄탄하고 근데 가장 큰 재미였던 거는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재미가 너무 쏠쏠한 거예요. 여기는 지나가는 단역조차도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잘할 거라고 예상했던 뭐 김종수 배우라든지 김의성 배우라든지 너무 생각처럼 역시 잘하는구나 이런 걸 유승용이 주인공 아니에요? 맞아. 유승용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은 사실 뭐 이 사람들이 못한다면 이슈가 되지 잘하는 게 이슈가 될 리는 없으니까 그거는 너무 역시 잘하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발군의 연기를 보여줬던 건 저는 임수정 배우와 임수정 배우가 수정 잘하더라. 네 이런 역할을 사실 저는 완전 처음 보는 것 사모님으로 같아요. 나오는데 네, 정말 잘 빌런 여기는 사실은 빌런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나쁜 놈들이고 그게 세상이죠. 네네. 진짜 정말 이 돈의 논리에 의해서 서로 뒤통수 치고 서로 배신하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 더 먹으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임수정이 여기서 거의 극 중심을 이끌어가는 인물이거든요.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임수정이 그 연기를 해내는 게 조금 놀라울 정도로 아, 임수정이 이런 것까지 되는 배우구나. 되게 놀랐어요. 처음부터 임수정이 끝까지. 생각해보면 못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잘하는 배우예요. 맞아요. 너무 근데 예뻐서 이게 좀 예쁘기도 하고 동안이라는 게 조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흠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이거 보고서는 나이가 40 초반일라나 하고 봤더니 40 후반이더라고요. 후반이에요 벌써. 네,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데뷔한 지가 진짜 오래된 맞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그 분장을 해도 좀 어린 느낌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그래요. 완전 30대 느낌이에요. 사실 외모만 보면. 맞아. 근데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는 진짜 달코 다른 그 진짜 그 돈의 이익에 쫓는 그런 여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임수정이 왜냐면 임수정. 남편이 그 너무 장광 배우예요. 장강 배우도 놀랍습니다. 둘의 그 나이 차나 이런 걸 예, 생각해봐요. 아, 두 번째 아빠가 부인이요. 아니고. 두 번째 부인이거든요. 어떤 캐릭터인지 아, 오네요. 어떤 느낌인지 확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임수정이 한다고? 그래서 와. 처음에 캐스팅 떴을 때는 말하자면 이런 거는 되게 천편일률적으로는 김혜수 배우라든지 좀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은 캐스팅인데 이걸 임수정이 했는데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게 신선하면서도 너무 좋고 더 놀라웠던 건 정윤호 배우. 윤호윤호로 알려져 있는 정윤호 배우가 저는 사실 캐스팅 기사 떴을 때부터 아니 지금까지 연기력으로 한 번도 왠지 빌런일 것 같은데. 아 빌런이 여기는 아닌 사람이 아니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 아 그러니까 근데 너무 훌륭해요. 진짜요? 이렇게 이 사람 진짜 잘한대요. 너무 잘해. 의외다. 화제가 많이 이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이게 전부 사투리를 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구사할 수 있는 진한 목포 사투리를 딱이잖아. 원래 광주 분이시니까 그게 되게 큰 것 예, 같아. 예. 그래서 댓글에 그런 것도 무기가 있었어요. 있네. 정윤호 배우가 연기를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서울말을 못하는 거였네. 이런 진짜 너무너무 리얼한 그 말투도 그렇지만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서울 살면서 서울 연기 못하는 사람 아, 진짜 못하는 어. 거야. 그래서 그렇게 뚝딱이였나? 모르겠어요. 예능에서 아니면은 약간 뚝딱이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느낌이었거든요. 작품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것만 잘한 건지 아니면 진짜 황골탈퇴해서 뭔가 진짜 보여줄 만한 배우가 된 건지. 근데 여기서는 정말 100%예요. 100%로 아니 근데 나는 잘했어요. 그 사투리가 엄청 컸을 것 같아. 네네네. 퍼센테이지가. 맞아요. 네. 퍼센테이지도 컸는데 근데 그것도 있어요. 이 사람이 맡은 여기 건달 아닌 사람은 없긴 하지만 목포 건달인데 목포 건달 짱이거든요. 근데 조금 무서워요. 그러니까 등장하면 나도 조금 쫄 것 같. 이렇게 좀 만나면 좀 너무 거북스러워. 궁금한데. 거북스러울 정도로 조금 그 존재감 자체가 되게 1회에서도 눈에 띄어요. 네, 엄청 띄어요. 그리고 특히나 기대감이 너무 낮았던 배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배우의 놀라운 변신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진짜 처음 보는 신인 배우 2명이 있었거든요. 그 부산 건달을 연기하는 권동호라는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주로 뮤지컬 뭐 연극 활동을 했다는데 진짜 와 약간 송강호 맨 처음 영화 오! 등장했던 것처럼 그 정도? 어디서 이런 사람을 또 데려왔나 같은 느낌이 들어. 그분도 네이티브 부산? 여긴 다 네이티브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김민이라는 그 다방 레지 역할을 하는 여자 배우가 있는데 이분 연기도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진짜 배우 보는 재미가 너무너무 저 배우들이 연기 잘하는 작품 너무 그죠?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신선한 얼굴에 신선한 연기를 궁경한 게 진짜 되게 오래간만이라서 보면서 너무 재밌었고 즐겁고 내용도 즐겁고 이 연기도 즐겁고 여러 가지로
되게 만족스러운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을 새셨다고 하니. 네, 맞아요. 밤샐 수밖에 없었어요.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디즈니 플러스가 조금 이제 거기 뭐라 그러지? 많지가 않잖아요. 그 구독자들이. 구독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저도 디즈니라서 포기한 작품들이 몇 개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디즈니가 만약에 파인 이 정도 작품이 나왔으면 좀 더 살아나야지 맞아요. 점점 더 좋은 작품들이. 그리고 저는 공격적으로 좀 넷플처럼 한꺼번에 좀 공개를 하던가 이래야지 조금 화제성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이게 초반에도 화제성이 좀 좋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한 편씩까지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거를 본편으로 채택 안 한 것도 그 이유도 크잖아요. 이걸 다 기다리려면 기본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기다려야 되니까 결론을 다 기다리려면. 그래도 이제 무빙도 잘 됐고 조명 가게도 꽤 잘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디즈니 플러스가 조금 채널 인지도 면에서 너무 맞아요. 떨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뭐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작품이니까 소문이 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본 네, 거고. 저도 칭찬을 하도 하길래 그래서 본 건데 아 칭찬을 할 만하더라고요.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작품이고 디즈니 플러스 보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볼 거고요. 네, 진짜 궁금하네요. 저거 제가 준비한 추천작은요. 채널의 다채로움을 위해서 저는 쿠팡 플레이에서 지금 방영을 하고 있는 드라마의 명가 HBO 드라마의 더 나이트 오브라는 작품인데요. 처음 진짜 처음 들어봐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들어봐요, 진짜로. 근데 이 작품이 메타크리틱 평균 90점, 로튼 토마토 94%, IMDb 8.4%, 8.4에 빛나는 정말 시청자 평단을 사로잡았던 드라마입니다. 2016년작인데요. 지금 쿠팡 플레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저는 좀 굉장히 소문난 잘된 범죄물이다라는 작가님 정보를 듣고 범죄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 범죄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8부작이에요. 8부작으로 끝나요. 마음에 드네요. 어. 짧아서 마음에 네, 드네요. 8부작으로 끝나기 때문에 너무 막 시즌 1, 2, 3 막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이 영화가 뭐냐면은 줄거리가 이제 너무너무 평범한 이민 2세 대학생 나지르 칸이라는 그 이슬람계 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우연히 자기 아버지 택시를 끌고 어떤 파티를 가다가 너무나 매력적인 여자가 자기를 태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태워줬다가 하룻밤을 보내게 돼요. 너무나 진짜 막 꿈 같은 하룻밤을 보내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이 여자가 너무나 무참하게 살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현장에 있었던 이 나지르가 체포가 되거든요. 체포가 되는데 너무나 막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쌍해요. 너무나 순진하고 순수한 학생인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이 얘는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변호사가 등장을 해서 이 변호사가 누구냐면 존 터트로예요. 존 터트로 아시죠? 그 세브란스라는 드라마에도 나왔고. 아시나요? 저는 존 터트로 몰라요? 세브란스에 나오잖아요. 그 윤 작가님이 소개해주신 그 애플 TV 드라마에. 얼굴 네. 보니까 알겠네요. 네, 바톤 핑크로 굉장히 맞아요. 바톤 핑크로 유명한 이 사람 이름이 존 터트로구나. 존 터트로가 이 나지르를 변호하는 변호사로 나오는데 이 변호사는 드라마에서 많이 그렇게 나오는 유형의 찌질한 그다음에 정말 지독한 피부병을 앓고 있는 그런 변호사예요. 이 변호사가 이제 이 학생을 변호하면서 이제 법정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처음에는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얘가 정말 범인일까 아닐까? 그 여자는 왜 죽었을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펼쳐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약간 내용이 어떻게 가냐면 얘가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판결을 받기 전에 미국의 그 형사사법재판상 구속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감옥에 들어간 상태로 계속해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 나오는데 되게 의외인 게
얘가 감옥에 들어감으로써 감옥이 엄청나게 힘든 공간이잖아요. 얘가 조금씩 변해갑니다. 나쁘게요? 그렇죠. 오. 재판은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나 그 순수했던 대학생이 이 감옥을 겪으면서 변해가는 과정이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법이 정말 나쁜 놈을 잡기 위한 법인가? 그러니까 나쁜 놈을 만드는 게 법인가? 그다음에 이 사법 시스템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더 업그레이드돼서 나오는 범죄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이 8부작을 통해서 굉장히 연출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정말 되게 잘 된 작품이거든요. 아 주제가 그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게 그런 주제군. 왜냐면은 처음에 사건이 너무나 굉장히 자극적인 장면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아 누가 범인인지 밝히는 드라마구나 했는데 달라요. 네, 오히려 이 범인으로 지목된 이 대학생이 어떻게 이 사법 체계 안에서 변해 가는지를 다루면서 이 학생이 이슬람계이기 때문에 인종 차별에 대한 문제도 이제 살짝 건드리면서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뭔가 고구마인데 이 고구마가 범인이 결국 안 밝혀지는. 그건 이제 보시는 분들이 네. 있으니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범인이 밝혀지는지 안 밝혀지는지도 스포일러가 되는 네, 스토리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끝까지 그 긴장을 유지하기 때문에 누가 범인일지. 근데 마지막에서 드는 것은 되게 막 그 여운이 되게 깊어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시즌 1이 끝나고 나서 시즌 2가 나올 거라고 엄청나게 많이들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즌 2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시즌 1은 그 결말이 열린 결말? 그렇죠. 말하자면 열린 결말이 됨으로써 사람들이 이게 시즌 2가 나오겠거니 그리고 작품도 워낙에 인정을 받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시즌 2는 나오고 있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시즌 2가 나올 수도 있을 만한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이 주인공 리즈 아메드라는 배우인데 정말 연기를 잘해요. 처음 본 그 배우인데 이분이 그때 2016년에 이 더 나이트 오브로 에미상 연기 부문 남우주연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이슬람 배우가 받은 최초의 연기상이래요. 에미상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 파키스탄계 배우인데 뭐 존 터트로도 그렇고 존 터트로도 같이 에미상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었는데 진짜 뭐라 그러지? 수작이다. 범죄물에 되게 수작이다. 왜 우리가 그 넷플릭스의 그 드라마 뭐죠? 우리가 수작이라고 생각하는 몇몇 그 범죄물의 그 반열에 오르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꼭 그 쿠팡 플레이에 쿠팡 플레이도 조금 어떤 작품이 좋은지 좀 구분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약간 막 때려져 있는 느낌이에요. 막 그쵸, 스포츠도 그쵸. 있고 맞아. 뭐 예능도 있고 막 HBO 드라마도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스포츠 위주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 중에 숨어 있는 정말 볼만한 법정 드라마다라고 생각을 해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뭐 넷플릭스 마인드헌터 같은 드라마 있잖아요. 야. 그런 드라마랑도 그 살짝 정도? 비견되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8부작인데 이 내용이 이제 한 4, 5부에서 조금 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넘기면 8부작까지 정말 이 작품도 너무 궁금해서 계속 보게 되는 그리고 8부작이 끝이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이트 오브. 이거 근데 김수현 배우가 나왔던 한국 드라마로도 리메이크 되지 않았어요? 김수현? 리메이크 어느 한 날. 적은 없어요. 어느 날이라는 김수현 배우가 나온 쿠팡 플레이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거는 그래요? 모르겠네. 스토리가- 그런 정보는 없던데. 스토리가 똑같아요. 아마 리메이크일 것 같은데 좀 찾아봐야겠네요. 알아봐야 되겠네. 제가 본 바로는 리메이크가 됐다든지 그런 정보는 없었는데 그거는 또 혹시 모르겠네요. 네,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건 여기까지고요. 김 작가님은요? 어떤 거? 네, 저도 채널에 그 다양한
네. 위해 넷플릭스에 새로 공개된 일본 프랑스 합작 애니메이션 고스트캣 앙주라고 있어요. 그런 걸 이 어떻게 찾아보는 거예요, 도대체? 고양이 나오는 애니메이션 제가 놓칠 수 없지 않습니까? 고양이로 아. 검색을 하시는 거죠? 검색어를. 아니에요. 이게 넷플릭스가 저한테 고양이를 많이 추천해줘요. 님을 위한 추천작 보면은 거의 고양이, 강아지, 막 미남 배우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거의 법정 범죄, 법정 거의 뭐 네. 네, 그래서 이 2025년 1월에 개봉을 했었고요. 아, 그때- 개봉됐어요? 네, 그때 못 봐가지고 추천을 받았는데 극장에 못 봐서 그러니까 안타까웠는데 넷플릭스에 있길래 또 재빨리. 근데 애니메이션은 특별히 좋아하시진 않잖아요. 네, 근데 고양이가 나오는 고양이 겁니다. 애니메이션은 재밌나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을 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기로 했냐면 고양이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인데 고양이가 전혀 귀엽지가 않아요. 어? 귀엽지 않은 고양이 너무 유니크하잖아요. 톰과 제리의 톰 같은. 톰도 귀엽지 않나요? 네, 귀엽죠. 네. 어. 근데 이 앙주는 일단 머리가 엄청 크고 배가 엄청 나오고 37세 아재 고양이에요. 그래서 막 헬멧도 안 쓰고 오토바이 타다가 막 경찰에 체포도 되고 노상방뇨도 하고 막 이런 아재인데 이 아재가 어느 날 이제 절에 맡겨진 11살 소녀, 상처가 많은 소녀랑 이제 유대 관계를 쌓으면서 둘 다 성장해가는 그런 감동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이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막 엄청난 에피소드가 있지 않아요. 기승전결이 없고 그냥 소소한 에피소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2시간짜리잖아요. 그 에피소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네, 에피소드가 계속 이어져요. 이 소녀가 이 고양이가 있는 절에 맡겨지면서 이제 둘이 점점 친해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애니메이션인데 이 소녀가 아버지가 자기를 경제적인 문제로 이제 절에 맡기고 떠났기 때문에 유기공포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되게 퉁명스럽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어떤 그런 상처받은 소녀인데 그런 소녀를 이 고양이가 엄청나게 보살피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너 수박 먹을래? 뭐 나 산책 가는데 같이 갈래? 이런 일상적 보살핌 같은 걸로 이 소녀한테 지금 유기 공포를 겪고 있는 소녀가 이런 일상적 보살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 큰 위로를 받는 그런 약간 이렇게 스며들게 하는구나. 그 애정을 막 팍 네. 주는 게 아니라. 그 스며듦이 이 소녀가 가진 상처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그걸 그냥 그렇게 보고 있으면 저절로 눈물이 나면서 아 그렇지 나도 저런 상처가 있었지 조금만 저렇게 누가 곁에 있기만 해도 위로받는 그런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되게 감동적이어서 비록 고양이는 못생겼지만 나중에 좀 이렇게 예뻐 보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한테 너무 냉정해. 머리 크고 더 배 나오고 아, 막 냉정해. 어디 가서 담배도 필 것 같은 외모인데 아무튼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방어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처받고 방어적 태도를 자기도 모르게 이제 상처를 그만 받고 싶기 때문에 인간에게 방어적 태도를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일상적인 그런 돌봄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다 보시고 느꼈으면 김 작가님 거의 그 소녀의 빙의에서 보신 것 같은데요. 저거 나 눈물이 어릴 그렁그렁하실 것 때잖아, 같은데요. 약간 일본 감성이네요. 느낌이. 네, 맞아요. 예. 참 일본 애니메이션이 주는 그런 또 소소한. 고양이. 예. 이 절 고양이가 이름도 자막으로는 소세지 절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절 이름이 소세지일까? 어떻게 번역이 저렇게 됐지 해서 찾아봤더니 소소지예요. 한자로는. 그래서 소소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절이라는 이름인데 그걸 또 한국 발음이 약간 소세지랑 비슷해서 그래서 약간 그렇게 웃기려고 그렇게 한 거구나. 소세지 근데 그건 절 너무 다른데 근데 의미가? 그렇긴 한데 되게 그것도 재밌었어요? 네, 귀여운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김 작가님 그 작품이 제목이 뭐였죠?
고스트캣 앙주. 앙주. 네. 자, 윤 작가님이 추천작은 파인 촌뜨기들. 네. 이 작가의 추천작은 더 나이트 오브였습니다. 자, 그러면 추천작에 이어서 어제 8월 13일 날 개봉한 한국 영화죠. 뭐 엄청난 화제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소한 화제를 어떻게 될 줄 알고. 아니, 소소한 그러니까 화제라는 거는 개봉 전에 개봉 되는 전에. 거니까 그래도 소소하게 이렇게 화제가 뭐 될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해봤는데요. 제목이 정말 유치. 네, 악마가 외쳐주시죠. 이사 왔다. 네, 악마가 이사 왔다. 자, 악마가 이사 왔다 어떤 작품인지 먼저 출연 배우와 줄거리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엑시트로 성공한 이상근 감독의 차기작 네, 영화고요. 엑시트의 마찬가지 여주인공이었던 유나의 거의 첫 솔로 탑 무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설명하자면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살던 백수 길구라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안보현 배우가 연기하는 인생의 폭탄 같은 일이 떨어지게 되는데 밑에 집의 선지라는 이게 유나가 연기합니다. 여성이 이사 오고 난 후부터 이 인생이 거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첫눈에 반할 만큼 아름다운 외모도 가지고 있고 누가 봐도 착한 심성을 자랑할 것 같은 이 여자가 새벽 2시 22분만 되면 자칭 악마라고 스스로를 칭하면서 또 다른 인격이 나와서 180도 다른 여자가 되면서 새벽에 길거리에서 갖은 난동을 부리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낮의 선지와 밤의 선지가 그 낮의 선지는 밤의 선지가 어떤 일을 벌이는지 또 몰라요. 그래서 옆에서 이 밤의 선지를 약간 보필해주고 위험해서 구해줄 어떤 보호자가 필요한데 뭐 일련의 어떤 사건 때문에 이 길구라는 남성이 이 선지 옆에서 이 밤의 선지를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로맨틱 해프닝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빠가 부탁을 하잖아요. 네, 성동일 네, 네, 아빠가 네. 밤에 악마로 변하는 이 아이를 지켜달라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일인데 자 영화를 어저께 다들 극장에서 그 폭우를 뚫고 보셨을 텐데 먼저 첫인상 김 작가님 첫인상 어땠어요? 저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그럼 윤 작가님 왜지? 불안하게? 아니 사실 저는 엑시트 너무너무 잘 본 관객 재밌었죠.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감독 차기작 되게 기다렸어요. 네. 근데 사실 장르나 영화 제목 모두 다 끌리지 않아서 그렇지만 엑시트 감독이기 때문에 되게 열린 마음으로 갔거든요. 이쯤에서 감독님 이름 뭐였죠? 이상근 감독이십니다. 네. 그랬는데 진짜 열린 마음으로 갔는데 갖는 대가 중요합니다. 네. 네. 너무 화가 나고 다쳐서 나왔나요? 너무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마음이 얼마나 빨리 다쳤어요. 마음이 그래도 진짜 30분까지는 되게 열린 마음으로 막 이렇게 좋은 나올 거야. 이제 시작될 거야. 뭔가가 이제 좋아지겠지라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가 30분 만에 꽉 닫혔습니다. 잠궜어. 잠궜어. 네. 저는요. 지난번 전지적 독자 시점에 이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너무 알고 본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영화 프로그램을 다 했었잖아요. 영화 프로그램 하다 보면 정말 재미없는 영화를 재미있게 소개해줘야 되는 뭔가 있다는 네. 식으로. 정말 낚시성으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방송이다 보니까 그렇게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가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요. 맞아. 네. 이런 영화 있겠지. 네, 정말 이러면서. 내가 일만 아니면 이 영화를 내가 지금 왜 보고 있을까? 정말 영화 보는 게 중노동이었던 그 시절이 떠오르면서 정말 한마디로 노잼 유 스트레스. 결론이 나버렸는데. 네, 저에겐 그랬습니다. 아직 결론 안 났어요, 여러분. 그래요? 제가 있어요. 두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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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저는 진짜 빠라바밤 이 빠라. 러닝타임이 113분이에요. 그걸 또
확인해 보셨어요? 시간 가는 줄 알고 봤으니까. 저도. 아, 근데 기승 전까지는 거의 나는 이제 외유내강과 CJ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것 같다가 갑자기 결이 결에서 또 마음에 들었구나. 울어버리는 바람에 어머, 제가 어머. 아니 기분도 F세요? 막 F세요? 저 완전 쌉티거든요. 아니 이런 일이? 저 막 펑펑 울어가지고 제가 앉아있던 의자의 이 모든 열이 의자가 흔들릴 정도로 폭풍 눈물을 근데 나 흘렸어요. 그거 알아. 그냥 이게 영화와 상관없이 그 그냥 개인적 영화에 경험 안 주는 맞아. 개인적 경험에 의한 그런 맞아요. 건가? 그게 아니라 개인적 그치 경험 뭐가 맞아요. 있는 거야. 그 장면에 대한 그 영화의 어떤 품질과 이런 이 것과 전혀 영화의 상관없이. 완성도와 전혀 누구도 영화를 상관없이 칭찬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 여기. 울어서 이게 이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린다는 말을 진짜? 이럴 때 하는 말이구나. 눈물이 앞을 가려서 영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눈물 버튼이 세게 엔딩에서 눌렀을까? 그랬대. 그러니까 거의 엔딩에서. 결에서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100년 된 그 묵은지가 등장하고 이럴 때. 오 정말 근데 생각도 그거는 못할 정말 포인트다. 영화와 상관없는 네, 제가 이 거잖아요. 고스트캣 낭주를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는데 거기서 제가 받은 그 일상적 돌봄이 주는 상처 입은 사람의 어떤 거기에 꽂힌 거네. 그 안보현이 그거를 캤다 뭐 이런 것도 지금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노력과 마음과 뭐 이런 그 것들. 마음이죠. 한 사람 감독님 성공하셨네. 아니 근데 이럴 수 있어. 제가 국가대표 2를 언론시사회에서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국가대표 2 되게 옛날 영화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전날 너무너무 피곤했어. 막 새벽까지 야근을 하고 피곤했는데 언론시사회 가서 잤단 말이에요. 잠이 든 거예요. 영화 보고 잘 안 자는데 정말 잠이 확 들었다가 딱 깼는데 너무 거기서 약간 심파적인 장면을 하는데 막 울었어요. 자다 일어나서. 자다 일어나서는 너무 네. 설득력이 없잖아요. 아니 근데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했죠. 아 이게 정말 즉각적인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장면이라는 게 있구나. 맥락 없이. 맞아.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그 한창 이렇게 하면 나이가 나오는데 박신양이 한참 날리던 시절에 있었잖아요. 그때 누구요? 막 박신양. 왜 모른 척 누구예요? 하세요? 다들 누구시지? 알면서. 네. 근데 거기서 약속. 네, 그 되게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웨딩 드레스 입고 막 그 하나님한테 가서 네. 이 여자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싫고 이 장면이 주는 효과도 너무 알겠고 그런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보면서 이 모순된 감정 있잖아요. 이 대사도 싫고 이 장면의 그 연출도 싫고 다 싫은데 이 장면만 보면 그래. 너무 슬퍼서 약간 그냥 그때- 유체 이탈시키는 네. 장면. 그때 그 감정 약간 가둬놓고 패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국가대표 2가 되게 짜증났어요. 자다 일어났는데 왜 눈물을 나게 하는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왜 나를 울려? 김 작가님도 약간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일상적인 돌봄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결핍을 메우는 그런 관계들 이런 게 주는 막 개인적인 어떤 경험과 어릴 때의 상처와 이런 것들이 막 한꺼번에 막 제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들면서 옆에서 그냥 누가 막 이렇게 모르는 타인이 봤으면 되게 당황했겠다. 그러니까 제가 창피해서 맨 마지막에 나갔어요. 이게 그럴 영화가 아닌데. 저 여자 지금 뭐 집에 우환 있나? 약간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이 영화가 저는 왜 재미가 없었을까? 라는 얘기를 저는 먼저 하고 싶은데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각본. 이 감독님이 각본을 말모. 쓰셨더라고요. 근데 엑시트도 감독님이 각본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엑시트에 조정석이 없었다면 제 말이요. 이미 이런 영화가 되어 있을 아니에요. 것이다. 여러분, 아니, 근데-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제가 각본 얘기를 먼저 하려는 게 엑시트를 제가 최근에 봤단 말이에요. 못 봤기 때문에 이 영화를 선택하면서 최근에 봤는데 엑시트는 드라마가 탄탄해요. 맞아요. 구조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영화는 구조가 정말 헐거워요. 너무너무 엉성하고 올드하고 어떤 에피소드도 새롭지 않고 재밌지도 않고 이 영화가 진짜 뭐 옛날에 무슨 엽기적인 그녀부터 뭐 맞아요. 귀신이 산다부터 별별 뭐 엽기적인 구미호부터 뭐 그녀를 약간 다시 재창작한 느낌? 아니 심지어 엽기적인 그녀가 더 재밌어요. 재밌죠. 아 그건 2, 엄청 30년 전 영화라 해도 이거보다 훨씬 재밌어요. 그런 생각을 어쩜 했어요. 이렇게 올드하고 재미없는 각본이
2025년에 나올 수가 있는 우리나라에 7성 사이다가 있는데 8성 사이다를 왜 만들었지? 같은 느낌? 엽기적인 그녀부터 그런 영화들 얼마나 90년대에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엽기적인 그녀는 그 당시에 2001년? 근데 그 당시에 엄청나게 새로웠단 말이에요. 그 그렇죠. 에피소드들이. 센세이션했죠. 그런 캐릭터도 없었고 네, 사실. 근데 이 드라마 이 영화에서는 심지어 그보다 못한 에피소드. 아니 못한 게 아니라 정말 어쩜 저렇게 각본을 진짜 발로 썼나 싶을 정도로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약간 게으르고 시간 채우려고 에피소드를 지금 그러니까. 끌어내나? 그러니까 모든 에피소드가 발전이 아닌 계속 동어 반복을 하는 느낌으로 그것도 사건도 대동소이해요. 뭐 예를 들면 작게 시작해서 커지는 사건도 아니고 너무 이런 그러니까 에피소드의 거의 절반 이상이 그거잖아요. 유나가 이상한 짓 하는 거. 유나가 멀쩡할 때랑 변신했을 때 그 에피소드가 거의 영화 중반 거의 한 3분의 맞아요. 3분의 2. 거의 지점까지 있는데 그 에피소드들이 재미가 있거나 뭔가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거나 근데 그런 연기를 잘하거나. 게 연기를 잘하거나 연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밋밋하게 병렬식으로 그 각본이 그렇게 됐는지 저는 정말 이 감독님 무슨 문제가 있었나? 저도 그리고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뭐지? 아니 같은. 성동일 배우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웃지 않은 최초의 영화예요. 저한테. 저 한 번도 안 웃었어요. 맞아요. 이 영화 전체에서 한 아니 번도 웃긴 성동일 적이 배우가 없어요. 어떻게 됐든 대사를 한마디 뱉으면 한 번은 웃게 되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아니 성동일 배우뿐만 아니고 사실 주한영 배우를 넣은 이유도 코믹 요소 때문에 넣은 거잖아요. 너무 그 캐스팅 자체가 그리고 캐스팅도 그렇고 사실 그런 주인공 옆에 있는 친구의 역할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소모가 되는데 둘 다 없어도 되는 역할이에요. 사실. 너무 전형적이고. 전형적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쓰임새조차가 없어요. 뭐 성동일은 그래도 그나마 옆에서 뭔가 그 주인공 남녀를 엮어주는 역할이라도 하는데 주현영은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지 사실 그 극본상에서 영화 속에서 사라져도 아무 지장이 없는 역할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성동일이랑 주현영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그렇죠. 아니 가장 큰 문제가 문제는 없어요. 저 성동이랑 주현영은 문제가 없어요. 저는 네.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에피소드들의 나열이 너무 재미없었던 거 이전에 그 귀신 되기 전에 선지 그 빵집에서 일하는 선지라는 그 인물로 유나랑, 있을 네. 때의 유나랑 그다음에 악마로 변했을 때 유나랑 너무 그 변신도 너무 유치하다는 거예요. 이름만 악마지 무슨 그 손톱 붙이고 화장 진하게 하고. 아이라인 그리고 머리만 파마하고 화장 진하고 빨간 옷 입으면 그게 변신이야? 너 아이디어가 그렇게 없어? 그것도 그런데 그건 뭐 그냥 아니 근데 넌 그게 너무너무 유치한 거야. 그 악마로 변신했다라고 등장한 그 모습이 그냥 너무 그 유치해. 술 취하기 전 술 취한 후 같은 느낌? 맞아요. 악마라고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악마가 해낸 행동들이 전혀 악마스럽지가 그러니까 않잖아요. 편의점 가서 무슨 시폰 케이크 먹고 그냥 지금 목소리만 크고 괜히 괜히 그- 벌레 잡아먹고 이게 무슨 악마야. 벌레도 실제로 먹지도 아니 않아요. 진짜 악마 같은 사람 못 봤어. 요즘에 훨씬 뉴스만 봐도. 근데 거기서 뭐 악마라고 하고 근데 아니, 물론 이게- 거기서 악마가 아니라 나중에 뭐 잡기가 맞아요. 들어가고 그렇긴 그건 하지만 있지만 뭔가의 이런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려면 인간 이상의 능력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보여줘야 되고 그게 아이디어지. 사실 이런 컨셉으로 이미 나왔던 게 악마 판사 그 박신혜가 성공시켰던 드라마가 딱 이거잖아요. 지옥에서 그게 온 뭐였지? 판사가 지옥에서 온 판. 그 인간의 몸에 들어가서 그 범죄자들을 개인적으로 처벌을 하는 건데 이 악마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찾아내거나 되게 그러니까. 잔인하게 그러니까 이런 뭔가가 플러스가 돼야지 처음 보는 아이디어가 뭐가 있던가. 예. 근데 뭐 악마라고 변해가지고 뭐 메이크업 그 헤어 변신까지 그 유치한 변신까지 뭐 그렇다고 쳐도 아니 편의점 들어가서 시폰 케이크 거기 무슨 PPL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나와요. 처음부터 어. 끝까지 그 시폰 케이크 계속 그거밖에 나와요. 기억이 안 나. 저는 그래서 그 감독님이 갑자기 결혼해서 출산을 하시고 지금 아이가 한 3-4살 돼가지고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영화를 만들었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완전- 그런 생각보다 계약을 해놓고 억지로 만들어야 돼갖고 약간 시간 때우기처럼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었나 같은. 아니 그러니까 악마가 그래 아니라고 쳐 잡귀라고 쳐 그러면은 잡귀로서
할 수 있는 또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말의 아이디어가 없이 그냥 가운데 손가락 욕하고 그게 웃기다고 예고편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 예고편도 확인해 봤거든요. 예고편으로 낚시하나? 근데 뭐 가운데 손가락하고 그다음에 편의점 직원한테 막 반말하고 그게 잡귀라는 그 캐릭터가 굳이 해야 될 그런 행동들인가. 근데 이 잡귀가 사실 역사가 있잖아요. 이 캐릭터에 뭐 옛날에 아까 말한 그 묵은지 그 뭐 한 100년 산 잡귀잖아요. 네. 그러면은 원래 그 잡귀로 있었던 그 소녀 캐릭터의 어떤 특징을 얘가 갖고 있든지. 전 나중에 왜 그러면 그런 걸 하나도 활용을 안 했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그래요. 그리고 과거에 굉장히 니네 선조들이 큰 죄를 나에게 저질렀기 때문에 이게 대대로 저주처럼 이 귀신이 이 집안을 떠나지 않고 지금 대물림이 돼서 살아있다라는 설정인데 나중에 밝혀지는 죄도 사실 죄가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모든 것들이 좀 맞지도 허무해요. 않아. 네, 허무하고 그리고 중간에 왠지 뻔히 너무 엉망이야. 네. 수상하고 왠지 빌런일 것 같은 퇴마사. 퇴마사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도 그냥 아무런 자기 할 일도 하지 이게 못하고 아니 위기여야 테마사도 되는데 너무 늦게 나타나고 네. 아니 그게 위기여야 되는데 위기가 아니야. 그 그냥 일이 떠날 때가 그냥 됐어. 그 이게 수많은 작은 에피소드들 중에 네. 그냥 에피소드 1일 뿐이지 이 영화 속에서 위기 역할을 하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그 안보현 배우와 이 퇴마사가 막대기를 가지고 액션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정말 그 심영래가 유머 1번지 같은 프로에서 했었던 그 뭐 머리 하면서 막 뭉치고 막 이러는 어쩌면 거. 좋아. 그러네요. 옛날 슬랩스틱이네. 거의 그 머리 심영래 하는데 코미디언. 딱 허리 때리고 막 맞아 이런 거. 맞아요. 아 심영래 생각도 못했네. 그러네. 심영래 아저씨는 그래도 재밌잖아요. 그 그러니까요. 타이밍이. 그때는 재밌고 그분의 능력도 있었지. 코미디언으로서. 근데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뭐죠? 뭐죠 진짜? 저는 그리고 뭐 약간 얘기가 좀 계속 나왔지만 이 영화는 윤 작가님 아까 소개할 때도 말했지만 윤하의 원탑 영화잖아요. 근데 원탑이 되기엔 너무 부족한 소녀 시대의 윤하였다. 그렇게 그럼 만약에 생각합니다. 이 연출과 극본이 따라가주지 못한다면 배우가 개인기로라도 그쵸. 그걸 메꿔야 돼. 근데 메꾸지 못하고 더 큰 구멍을 만들었다. 저는 열린 마음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윤하는 좀 익스큐즈가 됐나 봐요. 저는 정말? 왜냐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 아까 정윤호 배우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어떻게 솔로 탑무비를 할 수 있을까 윤하가 라는 생각으로 봐서 그랬는지 생각보다 무난한데? 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게 봤어요. 근데 저는 네. 무난했던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이 영화의 엽기적인 그녀에서 전지현이 모든 것이었던 것처럼 이 영화가 정말 되려면 억지로라도 어떻게 각본이 너무 별로라도 되려면 윤하가 정말 악마로 변신했을 때 어마어마한 끼로 완전히 얘 자체가 볼거리여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공력이 없어. 너무 약해. 그냥 약간 윤하는 아직까지는 원탑으로 이 영화를 전지현만큼 진짜 전지현은 너무나 넘사벽이지만 근데 영화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미스캐스팅이다 생각해요. 그런 연기가 필요한 씬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3분의 1을 개인기로 메꿔야 되는데. 진짜 이건 거의 완전 솔로 쇼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근데 윤하를 보면서 우와 이윤하 연기 죽인다. 이거 자체가 볼거리구나가 안 되잖아요. 그냥 되게 무난하잖아요. 무난하면 안 되거든 이 영화는. 그래서 엑시트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엑시트는 각본도 물론 탄탄하고 재미가 몰아치는 재미가 있었던 영화지만 거기서 또 조정석이 또 없으면 엄청 큰 역할을 안 그냥 됐던 그랬거나 뭐 안 됐을 수도 있다고 그쵸.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윤하는 받쳐주는 역할은 잘해요. 맞아요. 조정석을 받쳐주는 역할 둘의 케미도 있더라고요. 영화를 봤을 때. 근데 공조에서도 되게 잘해요. 임윤아 배우. 맞아요. 공조에서도 굉장히 진짜 그 눈에 까불까불하게 띄었어요. 너무 잘하거든요. 근데 조정석의 엑시트를 다시 보면서 든 생각은 조정석은 정말 각본에 있는 거 플러스 알파를 너무 잘한다. 정말 그래서 왜 주연 배우를 왜 리딩 롤이라고 하는지 알겠어. 끌고 가야 돼.
끌고 가야 되는데 유나는 끌고 가질 못해. 그냥 예쁘기만 해. 너무 배우로서 한계가 너무 뚜렷하게 보였던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안보현도 별로였어요. 안보현도 진짜로 너무 일관된 한 가지 표정과 그러니까 아니 물론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1차적인 문제는 대본상에 이 구성상의 구멍들이 엄청 그쵸. 많다는 거는 차지하고라서도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여배우가 좀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무난하게는 이 역할을 소화했다고 보는데 안보현 배우는 계속 보면서 저 역할을 다른 누가 맡았으면 어땠을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이 영화에 되게 많이 투영을 투영을 하면, 하게 됐는데요. 그런 어떤 제가 지금 저에게 감동을 줬던 그 일상적 돌봄, 작은 친절 같은 것을 되게 잘 베푸는 사람 유형이 있어요. 근데 그 유형의 사람들의 특징이 이 안보현 배우가 연기한 이 캐릭터처럼 굉장히 표정 변화가 없고 말이 그렇게 되게 쉴드가 되는 건가? 단조롭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만큼은 그런 연기가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자꾸 엽기적인 그녀를 얘기해서 미안한데 엽기적인 그녀에서 이 영화를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맞아. 전지현의 완전 거의 개인기가 레퍼런스요. 엄청 중요한 영화지만 여기서 차태현도 엄청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액션과 리액션을 되게 잘해요. 차태현은. 그렇죠. 근데 안보현도 그 역할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리액션이 똑같아. 표정이 하나야. 1편. 근데 차태현은 안 그랬거든요. 차태현한테도 굉장히 감정이입이 많이 됐었는데 그죠. 그 두 배우 아니면은 그 영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안보현은 임윤아가 귀신일 때와 귀신이 아닐 때 대하는 게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똑같아. 그래서 누구한테 더 감정이 있는 건지 나중에 약간 그 로맨스 약간 엮이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선지를 대할 때랑 악마를 대할 때랑 똑같아서 이게 배우가 헷갈리는 건지 각본을 헷갈리게 쓴 건지. 근데 그 지점에서 저는 또 그 오나의 여신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박보영이 그 빙의했을 때와 빙의하지 않았을 때 박보영의 또 연기를 엄청 잘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조정석의 리액션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빙의를 안 했을 때 그 박보영을 좋아하는 조정석과 빙의했을 때 박보영한테 치를 떠는 조정석이 굉장히 달라요. 그 연기의 그 디테일한 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이 영화를 보면서 오히려 들었던 거예요. 근데 안보현은 그 미묘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헷갈려. 얘가 지금 누구를 대하고 있는지 본인은 알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이런 영화가 귀신, 그다음에 귀신이 아닌 여자, 그다음에 남자, 안보현 이 셋의 약간은 삼각관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스토리에서. 또 사실 그걸 추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보인다는 네. 거야. 그래서 제가 각본과 그 연기에서. 이 악마와 헤어진 이 여자 임윤아 캐릭터를 안보현이 계속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끝나고. 아니 안보현이 좋아한 게 귀신인지 네. 선지 착한 선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각본이 제일 문제라고 했는데 각본의 문제, 그다음에 연기와 연출의 문제, 이 맞아요. 모든 복합적인 영화에서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표현이 안 되면서 영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안보현 배우님이 되게 저거는 굉장히 연기에 걸림돌이 되겠다라고 쉽게 보인 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다음에 뭘 할지를 생각하면서 연기하는 사람. 지금 이 순간의 대사에 빠져 있지 않고 이거 한 다음에 저거. 이거를 계산하는 게 너무 보이는 배우가 있거든요. 그 예전에 이병헌 배우가 그 이민정 배우한테 연기 지적을 잘 안 하는데 딱 하나 지적한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너가 걸어갈 때 왜 걸어가는지 앞으로 뭘 할지 예상이 안 돼야 되는데 너는 걸어갈 때 저 차의 문을 열 거다라는 게 예상이 뭔지 돼. 알 것 같아. 그죠? 그게 너무너무 보이는 배우들이 있는데 안보현 배우도 그런 배우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치면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많아. 네, 그거 이 다음 대사를 내가
하는 거 그거 진짜 멈춰야 돼요 배우님들. 맞아. 그거 다 보여요. 표정에서 그 다음 대사 어. 못 칠지 이미 본인만 알고 어. 있는. 그 눈빛. 그 표정. 안보현도 그랬나? 되게 투명하게 보인다고 느꼈어요 이번 영화에서.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배우들도 다 못한다. 주연 너무 배우들 명확하고. 아 그냥 총체적 난국이네요. 뭐 그러면.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니까 영화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엑스티를 최근에 본 사람으로서 그 외윤의 강이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네. 그 유승환 강혜정 부부가 하는 그 영화사에서 2번이나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처음부터 엑시트 찍을 때 2편을 찍기로 계약이 돼 있었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뭔가 무계획적으로 뭔가 문제가 끌려가서 있었다 과정상에. 아니 이걸 왜 이런 식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는. 어떻게 이 감독의 그 재기발랄한가. 저는 엑시트도 처음에 호감이 아니었는데 공개 처음에 됐을 때 이 뻔하고 좀 기대감이 없는 스토리를 이렇게 재기발랄하게 재밌게 엮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의 차기작이 너무 궁금했었는데 너무 큰 실망. 너무 말도 사실 이 감독 아니면 저는 이 영화를 볼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저희도 이 감독님의 차기작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렇게 큰 실망감을 주면 사실 다음 영화를 제가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엑시트도 사실 제가 엑시트가 개봉하기 몇 년 전에 부산영화제에서 본 어떤 프랑스 영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설정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엑시트 표절 영화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표절 영화라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넘어설 정도로 너무 재밌어서 그냥 정말 베껴왔더라도 이 정도면 괜찮다? 아니, 베껴왔다는 게 괜찮다는 건 아니지만 베껴와도 그거보다 못한 영화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호감이었는데 어쩌다 이런 영화가 나왔지라는 생각은 진짜 들어요. 맞아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요즘 과정상에. 너무 최동원 감독부터 너무 실망감을 주는 감독님들의 차기작들이 연속으로 이렇게 배신감을 주니까 너무 솔직히 맥 빠져요. 아니 저는 그리고 영화 보는 내내 그 생각 가성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즘에 정말 제가 찾아보니까 넷플릭스 정기 구독료가 광고 없는 스탠다드형이 월 13,500원이에요. 근데 이 영화 15,000원이거든요. 근데 월 13,500원 가지고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선택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영화밖에 없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화를 볼 때 가성비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관객들이. 그러면서 그러면 감독이나 배우들이 아니 적어도 관객들한테 최소한 좀 미안하지 않은 작품을 내야 되지 않나? 15,000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큰 돈이라면 큰 돈인데 그런 생각을 영화 보는 내내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손해배상 청구를 실제로 생각했어요. 다들 영화 보면서 딴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한 걸 보니까 아니, 아무도 영화에 집중하지 않았어. 그리고 영화가 너무 엉성하잖아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쇼드라마로 한 10분짜리로 한 3편 만들면 딱 되는. 나 그래도 안 봐. 그래도 안 보겠지만. 맞아. 근데 저도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단편 드라마 하나로 후려칠 만한 내용을 2시간으로 억지로 늘리고 계속 그러고 있구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김 작가님은 뭐 우셨다지만 마지막에 또 감동 한 스푼 또 근데 듬뿍 그 감동의 설정도 사실은 김 작가님의 그런 감동 포인트와 다르게 이 설정도 저는 너무 100번은 넘게 본 설정이에요. 10,000번. 이게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화가 났어요. 좀. 그러니까. 아니래. 네. 아니라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 감독님의 차기작 보실 거예요? 안 보실 거예요? 저는 그냥 영화를 별로 안 보고 땡겨요. 지금 상태는 땡기지 않는데 만약에 소재라든지 뭔가 좀 살펴보겠죠. 그런 게 좀 땡기는 게 있다면 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전혀 기대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악마가 이사 왔다. 뭐 제목부터 솔직히 좀 올드하기도 하고 몇 번 이런 제목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자 평점 윤 작가님 먼저 몇 점 주시겠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점수를 주니까 그것도 되게 부담되는데 역시 저는 추천 기준으로 1.5. 많이 1.5? 주시네. 네. 저 0.5. 0.5? 네. 역시 극과 극. 점수로 극과 극을 달리시는. 저도 정말 저도 마음이 좀 약해지는데 도저히 추천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0.9 드리겠습니다. 정말 0점대는 처음 드리는 것 같아요. 추천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가서 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니 저는 윤아팬은 아니, 뭐 말리고 폭풍- 싶지 않아요. 폭풍 눈물을 흘리셨는데 왜 그렇게까지? 그거는 영화의 만듦새와 상관없는 저의 맞아, 개인적인 눈물이었기 때문에 맞아. 네. 개인적인 저는 개인적으로 윤아 팬들은 매우 만족할 만한 왜냐면 예쁘게 나와. 예쁘고 그치, 오래 거의 나오고. 원맨쇼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임팩트는 없지만 아니 그 DVD로 어. 소장 가치도 있다고 네, 맞아요, 봐요. 저. 네. 예뻐요, 진짜 예쁘고. 그리고 유나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커요. 잘해. 잘 하는데 이 영화는 아직까지 원탑은 아니다. 아직 좀 힘이 딸릴 뿐이지. 근데 배우면 아이돌 아니고 배우면서도 몇십 년 해도 못하는 배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비하면은 끼는 굉장히 있다. 근데 조금 더 발전해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윤아 팬들의 또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또 덧붙여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영화 보는 새 작가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지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더 재밌는 영화로 제발 돌아오겠습니다. 좀 재밌는 영화로. 네, 제발.